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파이썬 기본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리스트라는 일종의 자료 구조를 배울 텐데요.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보고요. 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저장된 특정 순서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추가, 삭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변수의 한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라는 게 뭐였죠? 네,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입력, 즉 인풋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거를 입력이라고 말하고 얘를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입력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할 때 숫자 2개를 집어넣으면 출력할 때는 그 중에 큰 숫자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숫자 2개를 넣었을 때 이게 이 중에서 뭐 작은 수를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가 이전에 넣었던 숫자보다 크냐 작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특정 숫자 2개를 넣어서 합을 구하거나 차를 구하거나 곱수를 구하거나 나눗셈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료, 즉 값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그 논리를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변수에다 뭘 저장했어요? 숫자를 저장해 봤어요. 문자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도 저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ch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글자를 넣기도 했고요. str이라는 변수에다가는 hello라는 문자열을 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복잡한 걸 짜거나 또는 기능이 다양한 걸 짜면 짤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변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수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 하나가 듣는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데 단순히 출력하는 게 아니라 총점, 이 학생의 총점하고요. 평균 점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들은 과목이 1개나 2개나 3개면 뭐 과목 1, 과목 2, 과목 3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학생이 들은 과목이 10개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서울여대 다니는 동안 들었던 과목의 개수를 다 통계를 내겠다. 그러면 과목이 거의 굉장히 많은 몇십 개까지 되니까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료 구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배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숫자나 문자로 된 값, 즉 변수겠죠? 이 변수를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자료 타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C나 C++ 또는 자바 같은 데서 배열이라는 거를 배웠을 수 있어요. 이 배열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데 이 배열이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여러 개를 묶음으로 마치 그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배열이라고 배웁니다. 자, 이 배열과 아주 유사한 형태가 바로 이 리스트라는 거예요. 즉 숫자나 문자, 즉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맨 처음에는 숫자 3이 있고 그 다음에는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고 뭐예요? 홀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100점, 80점, 95점 뭐예요? 나의 이번 학기 점수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의 과목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를 저장할 때는 좀 목적이 같아야 돼. 그래서 뭐 과목이면 과목,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면 과일, 음식이면 음식 이렇게 저장해야지 저장할 때 막 과목 저장했다, 갑자기 이름 저장했다 이러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개를 같이 저장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선언하냐 봤어요. 만약에 제가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치면, 네, 대괄호를 여기다 만듭니다. 대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 항목을 쓰고, 예, 중간에 콤마를 써요. 자, 그래서 이제 넘버스라는 걸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치면 7, 12, 33, 777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리스트에서는 값으로 저장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72, 33, 777 이렇게 하지만 요게 첫 번째 들어간 건지 두 번째 들어간 건지 세 번째 들어간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접근할 때 우리가 통째로도 접근하지만 넘버스라는 리스트의 특정 값이나 특정 어떤 항목을 우리가 검색하거나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얘의 순서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쉼표를 사용을 합니다. 개수의 제한은 특별히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 리스트 이름 정의하시고 이퀄 기호 쓰신 다음에 대괄호 열고 각각의 항목을 넣고 콤마를 쓰게 됩니다. 자, 리스트의 항목은 어떠한 데이터, 어떤 유형의 데이터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C나 C++이나 자바랑은 좀 다릅니다. C나 C++ 자바에서의 어레이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네,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문자 A, 문자 B, 문자 C를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S2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S2라는 리스트는 문자열 life, 그 다음에 문자열 is, 문자열 to, 문자열 short 해서 이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객체로 인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는 3, 2, life i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떤 거 숫자, 얘는 문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타입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처리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이거는 life is too short이라는 어떤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거구나. 근데 3이 life is는 좀 그런 느낌은 좀 없죠. 네,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여기서 보이는 1번이나 2번 타입이 일반적인 리스트의 형태지만 3번도 가능은 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S4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3과 2라는 리스트의 항목이 있는데 세 번째 항목으로 갔더니 뭐예요? 또 다른 리스트의 항목이에요. 거기에서는 to short라는 문자열을 갖는 그런 또 리스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항목이 없는 리스트도 있어요. 그냥 대괄호만 적어주면 항목이 없는 리스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약간은 다르지만 문자열만으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객체, 이것도 뭐 문자열의 개념이라고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문자열 객체로 이루어진 리스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들이 다른 유형도 돼요. 다른 유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갖는 것도 가능해요. 항목이 하나도 없는 리스트도 돼요. 모두 다 리스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가 왜 필요한가? 라는 거 제가 서두에도 이제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래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쓴다고 사용하면, 변수 A, 변수 B, 변수 C, 변수 D를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다 각각 값을 적용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두의 합을 구해라. 그럼 다 합을 구하거나, 또는 뺄셈을 구하거나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변수 A부터 변수 D까지 정렬을 해라.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대충 뭐 합이나 차나 곱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정렬해라 그러면 일일이 다 비교해서 얘랑 얘랑 같냐 크냐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예를 들어 리스트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름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선 변수의 이름은 4개지만 얘는 변수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한 개가 되는 거고요. 단 그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네, 첫 번째라는 개념이 아니라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개수는 4개지만 번째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치면 변수의 이름은 하나고요. 뭐 덧셈을 하는 것도 예, 가능해요. 왜냐면 AA 대괄호 0, AA 대괄호 1, AA 대괄호 2, AA 여기 별도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4개의 변수처럼 4개 변수처럼 쓰지만 또 예를 들어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리스트 안에서 정렬이 돼요. 그러면 굳이 개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 리스트 안에서 그냥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쭉 정렬하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 B, C, D 4개의 변수가 어떤 학생의 4개의 과목 점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과목 점수를 이렇게 4개의 변수로 저장하지만 어때요? 당연히 뭐 0번지 과목은 국어고 1번지 과목은 수학이고 2번지 과목은 영어고 그 다음에 3번지 과목은 과학이라고 해도 전체는 결국은 뭐예요? AA라는 거는 결국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해하기도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리스트는 말 그대로 동일한 의미나 또는 뭔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 흩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묶음으로써 처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프로그래머한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기도 유용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나 C++, 자바에는 리스트가 없다라고 했는데 리스트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런 형태의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비슷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레이예요. 배열을 사용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리스트는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정수, 문자열, 실수 등 다른 데이터용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열은 배열은 이게 좀 다르죠? 동일한 데이터형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수만 그 다음에 문자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는데 약간 뭐죠? 조금 제약이 많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한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생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예에서도 봤지만, 네, 리스트 이름을 쓰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쓰신 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경우에 컴마로 구분자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쓰고 싶어요. 그러면 0, 1, 2, 쭉쭉쭉 9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값이 들어갔나 확인하는 방법은 네, 우리가 옛날에도 했죠. A equal 1 한 다음에 A 출력하려면 A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것처럼 넘버스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에 나와요. 대괄호에 나오는 순간 얘는 리스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weekdays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Tuesday, 그 다음에 Wednesday, Thursday, Friday의 약자 Monday까지 이렇게 쭉 쓰면 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weekdays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각각의 리스트가 이제 전체로 접근할 때는 내 리스트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개별적인 접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0의 값을 알고 싶다. 네, 그러면 넘버스의 0의 값은 0번지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스의 1번지의 값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넘버스의 8이겠죠. 네, 8의 값은 9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위크데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크데이즈의 0번지의 값은 뭘까요? 네, 먼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week days에 네, 0, 0, 1, 2, 3, 4 네 번째 값이죠. 네 번째 값이 네, Friday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어떻게 계속 커질 수가 있겠죠? 네, 9 다음에 내가 10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도 가능해요. 네, 그런 걸 이제 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려면 네, 리스트 이름 점 어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점을 하는 게 조금 생소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리스트가 소위 말하는 리스트가 파이썬에서는 객체로 인식이 됩니다. 객체. 그래서 객체에다가 뭔가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 기능들을 부여할 때는 객체점 함수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뭐 메서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리스트.점 append 하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라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예처럼 AA가 어때요? 이거는 뭐죠? 네,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AA.append 0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0이 추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하면 1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2하면 2가 추가가 돼요. 3하면 3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A를 출력해보면 네, 다음과 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반드시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네, 실습을 제가 요번 예제만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A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대괄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AA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예,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요. 자, AA에다가 자, 어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를 치면 아무 변화도 없죠? 네, 한번 AA 출력해 볼까요? 네, 0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AA 어펜드 1, 그 다음에 AA 어펜드 2, AA 어펜드 3까지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AA 출력하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한번 나오면 꼭 실습하시고 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그 다음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요소는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예요. 안에 있는 요소는 네,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weekdays라는 데에다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를 넣었죠? 네, 우리가 앞에 장에 예제에서 했어요. 네, 그렇게 넣고 나서 네, 0번지를 누르면 네, Monday가 나오고 1번지를 누르면 Tuesday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우선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네, week days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값을 아예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컴마 하시고 네, Monday 자, 그 다음에 Tuesday 그 다음에 Wednesday 그 다음에 Thursday 네, 여기 지금 세미콤마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Friday까지 네,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weekdays 하면 네, 제대로 들어간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Monday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weekdays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네,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럼 Monday가 출력이 되죠? weekdays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네, Thursday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먼데이는 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첨자가 0부터 시작된다. 이거 보통 인덱스 번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의 각각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이름만 쓰면 모든 값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굳이 첨자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 플러스 1을 적어주시면 모든 값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첨자를 쓰고 콜론을 하면 여기 이게 이제 from이 되는 거예요. from. 그 다음에 이거 첨자 앞에 콜론을 하면 to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첨자 -1 값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AA라는 리스트가 네, 10, 20, 30, 40 총 4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지수로 치면 이게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가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AA에다가 음수를 넣었어요. 이게 좀 희한하죠? -1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건 과연 뭘 가리킬까요? 뭐 생각을 해보실래요? -2도 넣을 수 있나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쵸? -1, -1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정답을 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직접. 네, 파이썬으로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값에다가 제가 네, 10, 20, 30, 40을 입력을 했어요. 네,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A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하는데 네, 그냥 프린트를 하지 말고 그냥 AA 네, 이렇게 -1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첨수는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네, 뭐가 나와요? 뒤쪽 값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4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AA-2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건 아시겠죠? 네, 이건 30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0, 1, 2, 3이지만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0, 1, 2, 3도 같지만, 얘가 -1 값, -2 값, 얘는 -3, 얘는 -4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는 프린트문으로 이제 포매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D 기호를 써서 하는 거. 요걸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지 더 출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AA의 -1번지는 뒤에서부터 첫 번째이기 때문에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지는 뒤에서부터 두 번째이기 때문에 30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콜론으로 출력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0부터 3,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꼭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2부터 4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0부터 3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은 나오겠구나. 얘 나오고, 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나올까가 궁금했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요. 왜냐면 여기 희한하게 4라는 게 나와 있죠. 저희 첨자로 하면 이게 지금 0, 1, 2,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4자라는 수를 쓸 수가 없는데 나와 있어요. 힌트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여기 보면은 끝을 어떻게 해요? 끝을 네, 이게 약간 좀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전체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개수. 전체 개수. 끝 플러스 1. 그러니까 모든 값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3개의 인덱스를 넣었다고 치면 만약에 AA에다가 똑같이 10, 20, 30, 40을 저장을 했다고 치면 0, 1, 2, 3이 되잖아요. 그럼 왠지 느낌에 AA에다가 0부터 3 하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반드시 4로 적으셔야 돼요.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우리 생각처럼 4개가 다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3개만 출력이 됩니다. 그럼 또 재밌겠죠? 2랑 4.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2랑 4. 2랑 4. 그러면 시작 지점은 30이 맞고요. 그 다음에 40, 50, 뭐 모르는 숫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2개만 나옵니다. 30하고 왜냐면 4 빼기 1 해서 3이 되는 거고요. 3 빼기 1 해서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AA 0번지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3개네요. 3개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지부터는 몇 개? 네, 그 이후에 빼기 2개네요. 2개. 4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 빼기 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하는 거는 3 빼기 0 하니까 3개고요. 그 다음에 4 빼기 2 하니까 2개를 출력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A에다가 동일하게 10, 20, 30, 40을 넣고 나서 만약에 AA를 2 콜론으로 쓰면 네, 값이 뭐가 나올까요? 콜론 2로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우선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개수가. 우선 0, 1, 2, 3이니까 네, 2부터 나머지 다 해라. 그러면 이제 얘는 2개 나오겠네요. 2개. 그 다음에 2까지 나와라. 2까지.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까지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도 2 빼기 0이니까 2개가 나오네요. 2개.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30, 40이 나오고요. 네, 요거는 네, 30,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10하고 20이 나옵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빼기 1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앞에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론을 2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쓰는 경우는 뭐냐면 일종의 건너뛰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별하는 건너뛰는 값. 예를 들어서 AA라는 리스트에다가 10부터 70까지의 값을 넣었다고 치면 만약에 콜론 2 그러면은요. 첫 번째 값하고 2개 건너뛰고 2개 건너뛰고 2개 건너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마이너스는 무조건 뒤에서부터라고 그랬죠. 아까도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번지수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2개씩 건너뛰어서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네, 이거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건너뛰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은 네, 뒤집는 거죠. 그냥 뒤집는 리버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AA를 네, 2개씩 건너뛴 결과예요. 그 다음은 AA를 지금 뒤에서부터 2개씩 건너뛴 거고요. 이거는 AA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건너뛰었는데 결국은 리버스 한 거랑 똑같습니다. 70, 60, 50, 40, 30, 20, 10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파이썬 띄우셔가지고 실습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잠깐 강의 멈추시고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접근하거나 또는 넣는 것까지 해봤는데 리스트 연산도 될까요? 네, 심지어 문자열도 됐는데 뭐 얘는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A 리스트를 10, 20, 30으로 잡고 그 다음에 BB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40, 50, 6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AA라는 리스트 더하기 BB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자열하고 비슷할 것 같죠? 두 개를 그냥 연결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자,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AAD 곱하기 3. 예, 문자열도 그랬죠? 문자열도 안녕하세요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왔죠. 네, 그랑 똑같겠죠? 네,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A는 네, AA 더하기 BB 하면 AAA 더하기 BB 해서 10, 20, 30, 40, 50, 60 되는 거고요. 네, 요게 지금 AA 플러스 BB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A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이것도 반드시 네, 멈추고 실습하시고 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스트의 특정 항목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10, 20, 30인데요. 이 중에 특정 값만 바꾸고 싶은 거죠. 뭐 이건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두 번째 위치니까 당연히 얘가 0, 1, 2니까 두 번째 인덱스 값은 1이겠죠. 네. 그럼 첫 번째 AA 대괄호 열고 1 하고 20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AA 출력하면 당연히 10, 200, 3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것도 반드시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을 200하고 201 두 개로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리스트의 개수는 총 3개인데 이걸 4개짜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4개짜리로. 자,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A의 요 부분, 첫 번째 부분부터 2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1번지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다 그 값을 200하고 201을 넣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A를 출력을 해주면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10, 200, 201, 3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꼭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에러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라인에서 에러 잡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실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나 리스트를 쓰다 보면 또, 다양한 에러들을 만나요. 근데 에러 중에 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AA라는 리스트를 10, 20, 23 해서 총 4개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자 범위가 0, 1, 2, 3이에요. 근데 출력을 어떻게 했냐면, 네, AA의 4번지를 해라. 그럼 뭐예요? 여기 뒤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없잖아요, 값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값을 지적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0부터 번지 첨자를 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 접근하는 것까지 했는데 삭제도 될까요? 예, 가능하겠죠. 네. 추가는 어펜드였죠. 삭제는 뭘까요? 예, 딜입니다. 딜. 딜리트의 약자겠죠. 그래서 만약에 AA라는 리스트에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딜을 써주시면 되고요. 가로 넣으시고 네, AA 지우기를 원하는 거를 첫 번째로 적어주시면 0, 1, 2가 되니까 어디가 지워질까요? 20이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개수가 2개로 줄어듭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추가하는 함수는 append였잖아요. 네, append 함수는 저희가 리스트의 이름을 쓰고 append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줬는데 얘는 다르죠? 네, 딜이라는 함수 안에다 파라미터로 넣는 겁니다. 이 형식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랑 비슷하게 append랑 비슷하게 또 remove하는 함수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A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10부터 50까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AA 리스트의 첫 번째부터 4.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0, 1, 2, 3, 4, 9. 어디서부터죠? 1부터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까지 해야 되니까 3까지. 요 3개죠? 20, 30, 40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라? 네, 비어있는 값으로 세팅을 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20, 30, 40이 날아가고 몇 개만 남을까요? 2개만 남겠죠? 그러면 10과 50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AA에다가 10, 20, 30을 다 넣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총 3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줄. 자, 넣고 나서 AA에다가 전체로 아예 비어있는 리스트를 세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AA는 리스트인데 비어있는 리스트가 돼요. 근데 만약에 AA에다가 난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while true로 해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난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도 리스트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딜이라는 게 특정 항목을 삭제했지만 앞에 예제에서는 그냥 이름을 넣으면 얘가 또 삭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했는데 하고 나서 출력을 지금 다 했잖아요. 요것도 1번 방법으로 AA 출력하고 2번 방법으로 AA 출력하고 3번 방법으로 AA 출력하면 출력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리스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그냥 비어있는 변수예요. 그냥 비어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비어있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리스트 자체가 메모리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메모리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상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우리가 출력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그쵸?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나고 첫 번째는 2개는 오류는 아니지만 첫 번째 경우는 비어있는 리스트, 두 번째는 아무 값이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냥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리스트의 개념과 이 딜의 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슷하게 리스트 조작 함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append죠? 이건 뭐예요? 리스트 맨 뒤에 항목 추가예요. 맨 뒤에 항목 추가. 그 다음에 딜도 배웠어요. 딜리트. 이건 뭐냐면 특정 해당 위치의 항목을 지우거나 또는 이름 자체를 넣어서 아예 삭제하는 게 가능했다죠. 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팝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a.pop 이렇게 쓰는 건데요. 리스트 맨 뒤에 항목을 빼내요. 맨 뒤에 거를 무조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빼내면서 그 항목이 삭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ort라는 네,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aa.sort, aa라는 리스트를 정렬해라 라겠죠. 그래서 요런 거 sort 또는 리버스도 있어요. 뭐냐면 항목을 역순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역순으로 만드는 거, 예, 요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리스트를 써요. 되게 편리하니까. 예, 이런 걸 변수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수 정렬하고 뒤집고 하려면요. 변수 10개 뒤집으려면 아주 날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편리한 함수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는 뭐냐면 인덱스라는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덱스라든지 또는 remove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특정 값,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지정한 값을 찾아서 위치를 반환해줘요. 네, 우리가 위치에 있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값을 보고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remove는 지정한 값을 삭제해요. 지정한 값을 삭제. 근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무조건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을 삭제해라 그랬는데 10이 그 리스트 안에 뭐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10만 삭제가 됩니다. 자, insert 같은 경우는 지정된 위치에다가 값을 삽입해요.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위치, 예를 들어서 1.3 그러면은, 네, 이제 두 번째에다가 뭐 3의 값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삽입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리스트가요. 자, expand는 뭐냐면 리스트에다 리스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더하기 우리 했었죠. AA 리스트 더하기 B는 이렇게 연결했던 거.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정 리스트 명점 expand 추가할 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플러스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A.extend BB.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A라는 리스트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count라는 함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정한 값하고 비슷하네요. 네, 리스트에서 해당 값, 지정한 값이죠. 네, 개수를 세는 겁니다.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동작이 되겠네요. 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얘랑은 이제 어떤 특정 값을 찾아서 동작한다는 의미에서 같죠. 자, 클리어. 네, 우리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A에다가 이거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리스트의 내용을 모두 지운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랭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랭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개수를 알려줘요. 카운트랑은 틀리죠? 카운트는 특정 값이 몇 개인지를 세주는 거고요. 얘는 전체 리스트의 항목의 값을 세주는 거, 항목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자, 카피는 리스트의 내용을 새로운 리스트에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새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BB라는 리스트를 AA의 내용을 똑같이 카피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sorted는 뭐예요? 카피를 하되 정렬해서 카피해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B라는 리스트에다가 sorted AA 그러면 AA 리스트 값을 정렬해서 B에다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리스트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Four Seasons라는 리스트를 선언을 했고요. Spring, Summer, Fall, Winter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랭이라는 함수에 넣으면 네,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우는 가장 어려운 네, 예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리스트 조작 함수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네, 파이 파일로, 새 파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my list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30, 10,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리스트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pend 해보고, pop 해보고, 그 다음에 sort 해보고, reverse 해보고, 그 다음에 index도 한번 해보고요. insert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나오겠죠? 근데 이건 조금 제가 바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공개 안 하고 여러분이 코드를 짜시면 돼요. 자, 이 예제가 추가적으로 코드가 더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다 해봐야 되니까 리무브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카운트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쭉 이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총 27라인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어떤 특정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유무들을 체크하는 키워드가 i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이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fruits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바나나랑 그다음에 오렌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토마토라는 키워드가 fruits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fruits에 있다고 하면 아마 토마토는 과일입니다라고 출력이 될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 fruits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냐 안 있냐를 확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키워드로 i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에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도 봤는데 in을 활용하시면 또 항목 유부를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변수 중에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해서 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리스트를 선언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다음 뭐 정렬하고 조작하고 뭐 붙이고 자르고 하는 것들 뭐 다 많이 배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직접 실습하시면서 손에 익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